셨는데 역사적으로도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동포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원고를 됐고 오늘은 저도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고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또 그 인근에 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글로 치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마치 인류가 새롭게 불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그걸 실생활에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 곳곳에 모두 적용되고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쓰는 나라와 쓰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인공지능을 쓰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 그리고 이 학습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이제 디지털 문맹이 되는 뭐 이런 상황. 여러 가지로 이제 엄청난 뭔가 거대한 파도가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산업혁명보다 더 센 혁명이 온다. 불의 발견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불의 발견. 불의 발견. 뭔가 돌파하고 개척해 나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관점에서는 저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뒷줄에 뭔가 꾸준히 일을 하고 어떤 그 남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회에 부족한 거를 다시 재충전해서 진짜 하나의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그거는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AI를 강조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요. 네.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개척자 희망 그리고 대중적인 열정을 끌어올린다. 우리의 어떤 산업적 잠재력을 활용한다. 왜 나쁩니까? 저 같은 진보도 성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안 보이는 장관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장관들.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보여. 네. 반면에 산업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가 있단 말이에요. 과기부 장관이 과기부 회식비도 장관이요? 냈던데. 그러니까 보면 뭐냐면은 AI라는 거는 자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AI 세상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재조직화되는 노동과 복지의 미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AI의 미래라는 것은 어떤 고용과 노동과 소득과 복지의 세상에 사는 건가에 대한 설명도 따라와야 되는 건데 네. 이건 노동부 장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분들이 좀 옆에 같이 앉아서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발표 자리에 보면 이런 분들은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은 뭔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한 부분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미래 사회를 모른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 빠진 부분 이런 거를 집권 여당이 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에서 저렇게 AI 국가를 선포했으니 네. 우리는 국민들한테 이거를 한번 구체화돼서 국민 속에서 얘기해 보자든가. 그러면 노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일자리는요. 저 복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미국에서 민주공화당의 첨예한 논쟁이 뭐냐 하면은 일자리의 미래예요. 그렇죠. 인공지능하면 일자리가 그냥 따라와요. 네. 같은 논쟁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논쟁으로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AI를 대통령이 강조했으면 집권 여당 대표 주자들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자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당이 이상해지니까 한쪽은 이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솔직히 좀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이 엄청난 블랙홀처럼 자원을 빨아들여서 어디로 가자는 거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친절한 설명,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주요 키워드가
AI 말씀 주신 대로 노동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소외된 이제 복지의 문제, 비단 복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뭐 세수의 문제, 그 초과 이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담론이 나와야 되는데 김부선, 알정직 뭐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니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 대통령 말씀은 네. 이제 지금 계속 몇 번 하신다 그랬죠. 근데 저 말씀은 일단 서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지금 AI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이잖아요. 네. 이 서밋은 원래 정상회담 때만 사용되는 용어였어요.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은 우리나라가 주체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하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다 부른 거예요. 글로벌 그 빅테크 그렇죠. 기업들의 우리 정부가 CEO들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지어 사이가 안 좋은 네. 사람들까지 싹 다 네. 불러 모아서 의자 배치는 좀 멀리 했어. 네. 그래도 다 불러서 안 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부르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이제 보통 CEO들도 서밋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네. 서밋은 이제 그 의미를 보고 금방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자면요. 서밋은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복잡한 정세 속에서 뭔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정상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산꼭대기에서 멀리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서밋이라는 이름을 윈스턴 처칠이 처음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AI 서밋이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이 금방 불을 발견한 시대가 버금가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AI가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서밋이라는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네. 멀리 바라보면서 미래는 이렇다는 것을 일단은 대통령이 서두 말씀으로 지금 꺼냈다. 그래서 저 서두 말씀은 그런 정도로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